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미연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박수와 환호로 친구를 맞이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뜨거운 환영을 받게 된 주인공은 올해로 6살이 된 존 올리버 지페이였습니다. 친구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복도를 걸어가는 아이. 존은 3살 무렵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던 아이. 하지만 존은 힘든 치료 과정을 의젓하게 견뎌냈고 새해가 되기 며칠 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건강하게 돌아온 존을 위해 학교와 친구들이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축복받은 존재라면서 항암 치료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3살 무렵 시간이 멈춰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시 깨어날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서빈이와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빈아. 서빈아, 커피만 넣어. 엄마가 속상해서 안 아파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몇 년 동안 누워만 있어서 빨리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언제쯤이면 서빈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빈이의 시간은 여전히 3살. 그때에 멈춰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암센터. 오늘도 이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째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그때부터 서빈이가 여기 병원 암센터에서 오신 거예요. 그때는 수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엄마 하진 씨. 서빈이가 태어나며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겨우 3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5분만 안 돼. 5분만 다리 저기 심어서 안 돼. 봐. 비틀비틀거리잖아. 걸어가야지. 싫어. 왜? 이러면 언제야? 저기 차 있는 데까지만 걸어가. 저기 차 있는 데까지. 저기 빠방 있는 데까지 걸어가면 안아줄게. 꼭 계속 그렇게 안아버리다면은 너 저기야 못 걸어. 갑자기 가끔씩 차 타고 토하고 그리고 걸을 때는 잘 못 걸어요. 잘 넘어지고 머리가 계속 이렇게만 있었어요. 걸을 때. 그때는 한번 거기 사진 엑스트레이 찍어보니까 아무도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산병원에서 MRI 찍고 그때 뇌종양이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뇌종양 때문이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들.
다행히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해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빈이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의 확률로 발생하는 수술 후 경막에 혈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뇌의 여러 부위에 기능적인 부전이 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침상에서 누운 상태에서 어머님이나 기타 보호자분들께 24시간 간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 전 심한 수두증이 동반되어 있던 데다 종양 제거 수술 후 다발성 뇌경색까지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서빈이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서빈이의 세상은 병실안 좁은 침대 한 칸이 전부입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경련. 이럴 땐 서둘러 가래를 빼줘야 하는데요. 매일 수없이 해주는 일이지만 힘들어하는 딸을 볼 때면 엄마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배렴 안 생기고 가래가 또 조금 없어질 거예요. 가래를 빼주고 나서야 안정된 서빈이. 서빈이를 간호하는 지난 세월 동안 엄마의 시간들은 늘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가지고 너무 빨리 알았으면 서빈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애들 보니까 너무 속상했어. 서빈이처럼 애들처럼 서빈이가 학교 가야 되니까 못 가고 너무 미안해. 여전히 눈에 훤하게 그려지는 3살 때의 모습들. 그때의 추억만을 남겨둔 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생일 할 때마다 여기만 병원에서만 지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매년 대답 없는 축하를 전하는 가족들. 내년이면 함께 축하할 수 있겠지. 그렇게 바라왔던 시간들이 1년 또 1년. 2월이면 또다시 서빈이의 생일이 돌아옵니다.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자. 엄마가 속상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누워만 있어. 빨리 일어나. 서빈아, 엄마 듣는 거지? 꼭 일어날 거지? 서빈이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언제쯤이면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엄마의 간절한 바람만이 병실을 메웁니다. 벌써 2달째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서빈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되면서 현재 1인실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검사를 통해 상태를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균이 검출되는 데다 염증 수치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병실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서빈이가 며칠 전에 발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염증 수치가 조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항생제 쓰고 있는 거고 계속 이제 피 검사 결과 수치 보면서 항생제 쓰면서 효과가 있나 보기도 하고. 평소에도 세심히 챙겨야 할 게 많았지만 1인실로 오면서부터 엄마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기 소독해야 돼. 멸균 장갑을 끼고 소독에 나선 엄마. 서빈이를 돌보면서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일들입니다. 괜찮아. 목에 연결된 관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가래를 빼주고 있다 보니 혹시나 감염이 되진 않을까 늘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네. 서빈이 밥 왔어요? 네. 서빈이 밥 왔네. 감사합니다. 서빈이 밥 왔다. 밥 먹어야지. 구출해서 여기서 미용 먹고 약 같은 거 다 여기서 들어가요. 고로? 네. 저기 입으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구출으로 먹어요. 지금 서빈이가 너무 가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천천히 먹여야 돼요, 밥이. 그래서 이거 기계를 써야 돼요. 연결된 기계를 통해 2시간 동안 콧줄로 영양을 섭취하는 서빈이. 사실 위로관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서빈이를 다시 수술실에 보내는 게 엄마에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엄마. 간병을 하다 보면 매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서빈이만 생각하면 목이 메어와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라도 챙겨 먹으려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서빈이 먼저 먹고 이제 다음에 이제 내가 먹어. 이렇게. 밥 안 들어갈 때도 그냥 조금씩 먹어야 돼. 밥 먹고 싫어서 먹어야지. 서빈이도 돌보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이 1년 길어질수록 곁에서 함께 버텨야 했던 엄마. 서빈이를 위해선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나 노래 들어줄게. 눈 떠봐. 눈 떠봐 이제. 여기 노래 들었는데. 응? 엄마의 부름에 한쪽 눈을 뜨는 서빈이. 병원에서도 이런 반응들을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는데요. 눈 떠요 가끔씩. 하고 싶을 때 눈 뜨고. 근데 말하면 조금 듣는 것 같아요. 입으로 가끔씩 움직하고 그런 거 반응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전화하자.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뜨고 반응을 할 때면 엄마는 꼭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줍니다. 아빠 왔네. 아빠 집에 왔어. 서빈, 아빠야. 눈 떠봐. 눈 떠봐, 혜빈아. 서빈아, 눈 떠봐. 박서빈. 응, 눈 떤다고 했잖아. 어? 눈 떴네? 눈 떴어. 눈 떴어. 끝날게.
아빠는 어디 뭐 일하시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빈이 병원비 때문에 그거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서빈이가 병원 생활을 시작한 뒤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아빠. 아빠 석현 씨는 시장 안에 위치한 순댓국집에서 누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딸이 태어나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빠였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일을 하다 보니 마음껏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형이 갑자기 매형도 같이 누나랑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하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순댓국집은.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와서 일하고 있어요. 서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 건 고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교도 많아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서빈이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한데요. 3살 때 오면 엄청 뭐 시장에서 완전 재롱둥이였지 뭐. 엄청 이뻐가지고 이 가게 저 가게 다 놀러 다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죠. 다른 건 없고 얼른 일어났으면 제일 좋겠는데. 매일 새벽 6시면 가게로 출근을 하는 아빠. 마음 같아선 퇴근 후 늘 병원을 찾고 싶은데 병원에 들렀다 집에 가는데도 시간이 상당한 터라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2번씩은 가죠. 일주일에. 전에는 더 자주 갔는데 요즘 자주 못 가요. 일도 그렇고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도 전에 같지 않고 그러네요.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도 미안함이 가득한 아빠입니다. 식당 앞에서 함께 운영하는 분식 매대 장사를 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가게를 찾는 아이들이 아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럴 땐 어김없이 병원에 있을 서빈이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4살. 4살? 이제 5살이야 이제? 오, 축하네. 뭐 넣어줄까? 뭐 먹고 싶은데? 뭐? 하나 골라. 튀기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오늘도 서빈이 생각에 손님의 튀김 봉지를 무겁게 채워보내는 아빠. 애들 오면은 서빈이 생각이 나서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무겁게 들려보낸 무게만큼이나 서빈이가 보고 싶은 마음도 묵직해져 갑니다. 어느덧 가게에 나온 지 12시간. 이제 아빠도 퇴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집으로 가야죠. 매일 어두운 집에 인사를 건네고 들어서는 아빠. 반갑습니다. 집이 쓸쓸하지 않도록 돌아오면 매번 모든 불을 켜두고 있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다녔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 같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서빈이를 아꼈던 할머니였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아픈 걸 일찍 눈치채지 못했다며 매일을 자책하던 나날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빈이만을 걱정하며 떠나셨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더욱 서빈이 생각이 나는 아빠. 몇 번이나 보았던 영상들을 되돌려보며 그리움을 달래보는데요. 서빈이는 떠세요. 서빈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아빠는 수많은 상상들을 해봅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보고 싶죠. 있었으면 한 번씩 자는 모습 보고 출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때가 제일 생각나죠. 불 꺼진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서빈이의 사진들. 아빠의 눈엔 사진 속 모습들이 여전히 아른거리는데요. 방 안 곳곳엔 얼른 서빈이가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그런 게 있어요. 1%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서빈이가 털털 털고 일어나서 집에 오는 게 소원인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죠. 다음 날 다시 시작되는 하루. 오늘은 서빈이의 몸무게를 재는 날입니다. 서빈이가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보니 기계를 이용해서 서빈이가 누워있는 천을 들어 무게를 재는데요. 서빈이가 몸무게 재자. 병원에 들어왔을 땐 작기만 했는데 그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훌쩍 커버린 서빈이. 이따가 이것도 갈아야 되는데 괜찮아. 48. 한번 밥 먹어서. 많이 나가네? 40 좀 빨려? 응. 내릴까? 네. 그럼 단 거 없어? 네. 많이 컸죠? 많이 컸죠. 6년이 됐다. 번지가 많이 있는데. 많이 컸죠. 수고하셨어요. 재니까 한 40.8kg 나왔네. 매번 잊지 않도록 서빈이의 상태를 달력에 기록하는 엄마. 내가 기억해야 되니까 만약에 월요일은 대변 보니까 이제 오늘 못 보면 내일 이제 자약 넣고 그렇게 하려고. 서빈이를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네. 서빈이 위해서 좋아져야지. 그리고 대변도 잘 안 나와야 하니까 꼭 이거 잘 봐야 돼요. 서빈이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엄마 하진 씨. 혹시나 병원에서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틈나는 대로 한글 공부를 계속했고 2년 전엔 귀화 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서빈이 머리 감자. 서빈이를 이동시키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매번 이렇게 병실에서 씻겨야 하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적응하기까지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3번 이렇게 내가 얹어서 이렇게 감아야 돼요. 7년 동안 정성으로 서빈이를 돌봐온 엄마. 한 번씩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하진 씨입니다. 서빈이를 옆으로 눕히자 눈에 들어오는 수술의 흔적들. 수술한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여기 내가 봉사자한테 여기 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데는 머리가 안 나요.
서빈이를 씻기고 꼼꼼히 닦아주는 엄마. 또 하나 중요한 건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는 일이라는데요. 2시간마다 이렇게 사체가 바꿔야 되면 욕창 안 생겨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욕창 안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늘 다리 마사지까지 잊지 않는 엄마. 언젠가 서빈이가 걷게 될 날을 위해서입니다. 계속 서빈이가 다리가 계속 이렇게만 있어서 운자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날마다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잘 걸어야 돼요. 매번 어떻게 하면 서빈이를 더 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엄마는 늘 쉴 틈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의 손님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돕는 지역 복지단체에서 방문한 건데요. 병실에 들어가기 전 소독부터 하고 가운까지 꼼꼼하게 챙겨 입습니다. 많이 괜찮으시는 거죠, 서빈이? 그러면은 지금은 좀 괜찮아요. 작년에 병원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서빈이네 가족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다는데요. 항상 또 서빈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여기 암센터에 다른 그 필리핀 분 입원하게 되면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야기 스토리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네, 서빈이 엄마, 마리카 씨, 이거 먼저 전달할게요. 여기 유치원 아이들하고 수녀님들하고 도네이션 이렇게 모았어요. 서빈이 빨리 일어나요. 서빈이가 이렇게 앞으로 도와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빈이를 위해 마음을 모아준 고마운 분들 덕분에 엄마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서빈이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그날 오후, 오늘은 아빠가 병원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매번 병원에 올 때면 아내를 위한 반찬부터 서빈이를 위한 선물까지 양손 무겁게 병원을 찾는 아빠. 서빈이 아빠 왔네. 아빠 왔다. 서빈이 눈 떠봐. 서빈이 눈 뜨고 아빠한테 아빠 인사해야지. 왔잖아 아빠. 눈 떴네. 응? 아빠 왔어 아빠. 아빠가 왔다는 소리를 들은 걸까요? 눈 떴어요. 눈을 깜빡여주는 서빈입니다. 소리 들렸어? 네. 서빈이 오늘 보느라고 힘들었지? 지금 괜찮은데 서빈이 어때 어제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하고 있어. 열 안 나고? 네. 근데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가래가 너무 많고 열 나고. 잠만 자. 지난밤 열이 나고 힘들어했다는 말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빠. 병원을 찾는 아빠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는 서빈이. 아직 한 번도 정산되지 못한 병원비 걱정에 상담을 위해 사회사업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상담실로 좀 안내해드릴게요. 가족들이 대략 알고 있는 금액만 해도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님 일단은 지금까지 얼마나 입원비 발생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1억 5천만 원? 병원비가? 네,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후원금을 조금 적용하고 했을 때 7,800만 원 정도 연계가 좀 됐었고, 그거를 빼면 한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7,600이요? 네.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만 1억 5천여만 원. 고맙게도 서빈이네 사정을 아는 병원에서 이곳저곳 후원을 연계해준 덕에 많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래도 7,6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지라 눈앞이 막막해지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뭐 후원기관 연계하든지 국가사업 연계하든지 해서 저랑 이제 계속 상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되는 거 있으면 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계속 알아볼게요. 네. 네. 서빈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저랑 같이 한번 가봐요. 네, 아버님 일단 올라가 계시고 제가 한번 병실에 올라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뤄주는 게 사실 지금 계속 치료를 지속하고 있긴 한데 언제 퇴원을 할지를 모르니까 사실 지금 1억 5천만 원이 나와 있다고 해도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하게 될지 좀 가늠이 안 되긴 하죠.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앞으로도 계속 쌓여만 갈 치료비가 아빠는 더욱 걱정입니다. 치료비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혼자 치료비 마련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걸음도 무겁게 병실로 향하는 아빠. 하지만 간병만으로도 힘들 아내 앞에서만큼은 티를 낼 수 없습니다. 이거 서빈이 선물이야? 서빈이를 위해 사온 선물로 화제를 바꿔보는데요. 다가올 설을 맞이해 준비한 예쁜 설빔입니다. 옷을 좋아했어요. 여자잖아, 서빈이지. 선빈아. 여느 아이들처럼 서빈이도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가족들은 매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오늘도 가족들은 서빈이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다가오는 설에도 곧 있을 서빈이의 생일에도 가족들은 7년째 같은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얼른 빨리 일어나. 서빈아, 꼭 일어나라. 서빈이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요. 세 살이었던 서빈이는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붙잡지 못해 흘려보낸 시간이 벌써 7년. 가족들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빈이가 일어날 때까지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10년 하고 20년 하고 나 서빈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지금 멈춰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빈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서빈아. 서빈이가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